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초속 5cm 애니메이션을 제가 안 봤어요.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この作品が皆さんのこう背中に手を添えるように大丈夫だよって言ってあげられるような作品になってたらいいなと。 하나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막 마시는데 좋아해 하는데 그 좋아해라는 표현이 난 널 좋아해 라고 너무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숨기지 못하는 그 표정과 그 감정들을 그 모리나나라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2009년 3월 26일 날 우리 보기로 했지.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 탔는데 그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 나무 이제 쓱 이제 달리로 이동하는 카메라. 그래서 기다리겠구나. 思いますし、いつかイジェンさんとも創作を一緒にでき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관객과의 진행을 맡은 모리터 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고된 대로 북구야마 요시키 감독님 그리고 특별 게스트인 이재용 배우님 모시고 약 1시간가량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두 분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 질문도 받을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는 질문과 소감 잘 챙겨 놓으셨다가 이따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무대 위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리에 앉아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하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가로로 넓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님 이렇게 좌우쪽으로 번갈아서 좀 관객분들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대기실에서 굉장히 즐거운 영화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장선상처럼 GV에 또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즐거운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첫 인사 말씀과 함께 한국의 관객들과 초속 5cm 만날 소감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구야마 요시키입니다. 今日は皆さんに予測 5cm をご覧いただけ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僕自身今年というかこの1年ぐらいで4回韓国に来てるんですけど、本当にこう韓国で作られた映画とかの影響をたくさん受けてきたので、こうやって皆さんに、ご覧いただけ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光栄に嬉しく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또 영화와 영화관을 정말 사랑하는 이재용 배우님께서 오늘 초속 5cm GV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자리해주신 관객분들한테 인사 말씀 그리고 이 작품으로 GV에 함께하게 된 소감도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こんばんは。私は以上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와, 슈퍼플렉스에서 너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초속 5cm를 보신 게 너무 지금 뿌듯합니다. 저는 이렇게 GV 제안을 받고 사실 먼저 스크리너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영화 보고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근데 스크리너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았다가 어제 개봉했잖아요. 오늘 아침 조조로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초속 5cm 애니메이션을 제가 안 봤어요.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냥 이 작품의 그 영화의 오리지널리티를 저는 오늘 그냥 흠뻑 느끼면서 극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감독님과 지금 먼저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그 이재훈 배우님이 그 초속 5cm 오카야마 요시키 감독님 버전의 가장 최적화된 관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감독님께 질문 주고 싶은 것들도 다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관객분들 중에서 이재훈 배우님처럼 애니메이션을 안 보고 혹은 못 보고 실사화된 작품 먼저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 꽤 많으시네요. 잘하셨어요. 네. 네. 이재훈 배우님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이재훈 배우님께 이 작품 오늘 오전에 조조로 따끈따끈하게 보신 초속 5cm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전혀 인지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구도도 그렇고 그 질감 자체가 필름 카메라를 뭔가 찍은 것 같은 그런 감성이 되게 물씬 느껴져서 그래서 그게 너무 몽글몽글하면서도 따뜻하고 뭔가 추억에 젖게 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시점이 또 과거의 또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영화를 몰입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시점을 어렸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중학생 때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로 이렇게 와지는데 그게 참 보는 어떤 톤의 매너에 있어서 이 영화 자체를 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두 친구의 또 어렸을 때와 그리고 현재의 어떻게 보면 시점이 계속 교차하는데 다들 여기서 보셨겠지만 만날 것 같은데 결국 끝까지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판타지를 다루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좀 오래 남는 그 잔상이 굉장히 오래가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실사화된 초속 5cm를 봤는데 굳이 애니메이션을 안 봐도 될 것 같은 감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오늘 이 영화에 크게 만족하고 굉장히 기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왠지 또 극장에서 한 번 더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통역사님께서 재용 배우님 말씀 다 전달해 주셨는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상 들으신 소감이? いや本当にとても嬉しいです。何よりこの作品本当にその映像だったりあと音とかも含めてこう映画館で見てもらうことを想定してあらゆる細かいこだわりを込めたのでイジェフンさんが初めてこの作品を見るのが映画館だったっていうのは本当にすごく素敵な選択をしてくれたなと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두 분이 대기실에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소수 제작하신 프리 프로덕션용 노트 같은 것도 함께 보기도 하셨는데 정말 꼼꼼한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워낙 또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원작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두 분이 재미있게 나누셨던 얘기 중에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던 오쿠야마 유시키 감독님의 에터벤치라는 작품을 이재용 배우님께서 영화에서 보셨고 그 얘기를 들려주시니까 무척 놀라면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오쿠야마 유시키 감독님은 이 초속 5cm라는 작품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고 되게 어려운 도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사와 연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들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その前作の「アット・ザ・ベンチ」を見てくれたプロデューサーの、玉井さんって方が、この実写化の企画を僕にオファーしてくださって、そこから企画が始まりました。もちろんこの挑戦に参加するのはすごく勇気が
必要だったんですけど、僕自身が33歳の時にそのオファーがあって、新海さんもこのアニメーションを作ったのが33歳とか4歳の時で、当時の新海さんがどのような思いを込めて高木という人物を描いたの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こうリアリティを持ってこう実感として分かったんですね。だから僕の今抱いている思いを高木にこう重ね合わせて投影すれば、この秒速 5cm という物語が持っている、個人的であるがゆえにすごくこう普遍的な、物語をちゃんとこう伝えら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参加することにしました。 큰 도전을 무사하고 아름답게 마치신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보신 직후여서 잘 느끼시겠지만은 초속 5cm는 굉장히 서정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생동감이 함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천히 빌드업을 하다가 이제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관객을 되게 그 공간으로 데려가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좀 눈물을 흘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기차역에서 만날 때 울어가지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역 배우들의 연기도 무척 아름다웠고 그리고 핸들들을 비롯해서 카메라 앵글들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연출이 돼 있어서 러닝타임 내내 그런 감정들을 잘 스며들도록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용 배우님도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이 작품 통해서 만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실 때 영화 속에 어떤 장면이 좀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장면과 연관해서 혹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타카키 군의 이제 중학생 때 시절에 이제 타카에? 카나에? 카나에와 이렇게 또 뭐 오토바이도 타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일상을 보내는데 편의점에서 이제 음료수를 사서 나오고 나서 이제 서로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 그거 좋아하냐고. 근데 도쿄에서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되게 뭐 맛있는 거 같아. 너도 그거 좋아해? 근데 하나이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막 마시는데 좋아해 하는데 그 좋아해라는 표현이 난 널 좋아해 라고 너무 느껴지니까 그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느꼈을 때 그 숨기지 못하는 그 표정과 그 감정들을 그 모리나나라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막 그 친구처럼 뭔가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너무 탁월하게 연기를 해줘서 마치 제가 건축학개론을 위한 영화를 찍었을 때 그때 승민이가 서연이한테 뭔가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좀 뚝딱거리고 어색해 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 모리나라 배우가 맡은 그 카나의 역을 보면서 좀 이렇게 동질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고장나서 이제 걸어가는데 붙잡고 근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또 이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카나의 감정 그 찰나에 로켓이 딱 쏴주는데 와 그게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재용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또 건축학개론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다 승민이었지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어서 혹시 이 자리에도 일본 관객분들 좀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못 보셨다면 딱 초봄이 다가오는 이 순간을 보기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건축학개론 오랜만에 또 꺼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나 이거 좋아해 라는 그게 어떻게 연출이 됐을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そうですね、森さんはその
演じている時のこう感情を瞬発的にこう捕まえる身体性の高さというか、こうその瞬発力が本当に優れていて、で今回森さんに限らず皆さんそういう、偶発性というか、その時にこう脚本には書かれていなくても少し何かを加えたり引いたりするみたいなことを積極的にやっていて、そういったこう人が無意識にしてしまうようなことをこう計画してこういうふうに演じようって言って出てきたものじゃなくて、その瞬間に、自分でもコントロールできてない何かが出たもの、そういう無意識を、たくさん捉えるように意識したので、カメラの周りに極力人を少なくしたり、キャストの視界の先にスタッフの人たちがあまり見えないようにできる限りリラックスして演技できるように、撮影であるということをいかに忘れてもらえるかっていう、そういう環境づくりを、徹底しました。 말씀하신 그런 연출법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연기자로서 연기할 때 그러기를 바라는 디렉션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그게 여실히 배우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공기와 그리고 대사들이 있을 텐데도 그냥 의식하지 않고 막 서로 겹치면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처럼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다른 배우님들이 등장하는 작품에도 불구하고 감정선이 되게 섬세하게 이어지는 작품인데, 그런 데에는 또 이런 감독의 연출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잘 작용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재훈 배우님께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또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배우님 말씀이 끝나면 또 이제 관객분들 이야기도 이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느꼈을 때는 되게 CG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씬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게 상당히 자연스럽고 보는데 이질감이 없었다는 게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샷을 또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허투루 찍지 않는구나, 이 감독이 굉장히 그 집중해서, 그리고 그 순간을 뭔가 관객들이 봤을 때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에 대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이런 질감을 뭔가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어떤 준비들이 있었을 텐데, 아까 전에 제가 또 그래서 톤앤 매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화면의 느낌을 좀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진들을 또 스태프들과 공유하는 식사를 봤었는데, 살짝 봤을 때 정말 오히려 그 이상의 느낌들을 잘 표현해서, 그래서 저는 되게 탁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죠. 이제 성인이, 제가 오리지널 각본을 보진 않았는데 좀 결과가 비슷하겠죠? 뭐 각색 과정에서 나중에 특별히 좀 신경 쓰신 부분 같은 거. 네네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지금 재훈 배우님 원작을 안 보셨기 때문에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것이 또 새롭게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네, 감독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原作に登場してない人物もいたりはして、割と、原作が60分でこれが120分なので比較的変わってる部分は、多々あるんですけど、そのポイントとしてはこの物語は高木がいろんな人との出会いや別れを通してこう世界の豊かさみたいなものとかに、出会い直す、その気づき直すっていう、つまり子供の頃は、
どこまでもいけるように思えて、すごくこう未来を希望の眼差しで見ていたけれども、だんだんにこう大人になるにつれて現実が迫ってきて、気づいたら忘れてしまっている大切なことっていうのがたくさんある。でそれにもう一度こう出会い直していくことで一歩前に進んでいけるっていう物語にしたかったので、その高木がかつてのその子供の頃に出会った、大切な何かにこう出会い直すために、そういったその反射させるようなモチーフ、例えばボイジャーのゴールデンレコードの流れてる音とか、あとはその緑という高校時代の先生に大人になってから出会い直すとか、そういった構成が結構原作とは大きく異なる点かなと思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그 2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이별이라는 게 꼭 단절이라는 건 아니구나.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 있는 되게 좋은 이별이라는 것들을 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 속상하다보다는 오히려 저래서 좋은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또 영화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원작을 보시고 또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둘 다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의 소감과 질문도 받아볼 텐데요. 이따가 저희 행사 마무리할 시간쯤에 마지막 소감과 질문을 또 재훈 배우님께 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 조금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사이드부터 저희가 질문을 받아볼게요. 너무 넓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쪽에 자리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는 감독님의 사인이 담겨있는 초속 5cm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사인되어 계신 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신카이마 코토로 감독님의 예전의 작품 중에 별의 목소리를 보고 나서 사실 제가 이별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 뒤로 조금 피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번 기회에 초속 5cm를 이제 보게 되면서 약간 이별 이야기인데도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고요. 그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냥 되게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플라네타리움 나오는 길에 이제 우주에 보내는 이제 단어 같은 걸 붙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타카키가 뭐라고 붙였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만약 감독님이나 재훈 배우님이라면 거기 뭐라고 적으셨을지가 궁금해요. 재훈 배우님부터.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단어들이 5만 개 정도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고 싶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같이 저는 이 영화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영화를 떠올렸을 때, 또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래서 그 보고 싶다가 또 누구를 그리워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참 아련하면서도 그리고 뭔가 정겹고 계속 인생을 살면서 또 뒤돌아보아야 하는 또 시간들이 떠올려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보고 싶다라는 어떤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에 저는 남길 단어가 보고 싶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랑해보다 보고 싶다가 더 진짜 같다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재훈 배우님 보고 싶다를 남기기로 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감독님은 혹시 어떤 단어를 남기고 싶으실까요? 僕はどうしよう。僕はやっぱり大丈夫っていうことにしたいです。なんかこの映画が皆さんにとっても、日常の中でいろんな悩みとか、不安とか焦りとか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映画を見て映画館出るときに、生きてるといろんなことがあっても大丈夫だなって、この作品が皆さんの背中に手を添えるように大丈夫だよって言って
あげられるような作品になって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네, 아, 또 감사합니다. 그 영화 보다가 그 생각난 게 이제 전 여자친구 미즈노를 이제 제외하잖아요. 네, 그래서 히사시부리, 히사시부리, 갱기, 갱기, 갱기 이걸로 다 통하니까 역시 일본도 우리나라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또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잘 지내? 잘 지내? 잘 지내? 잘 지내라는 건데 그게 또 되게 재밌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잘 지내라고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훌륭한 연기 보여주신 재우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관객분들도 어떤 말을 남길지 그런 생각들 영화 보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자리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좋고 예쁜 말들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쪽 열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네, 가운데 쪽에 계신 안경 쓰신 남자 관객분한테 마이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은 한 분당 한 가지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에 이제 원작을 봤는데 원작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실 큰 설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을 보면서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감독님께서 좀 유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원작 본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그 유도하신 장치 중 하나가 그 아카리 반지라고 생각하는데 반지를 중간에 계속 안 보여주다가 근데 어느 순간 후반부에 살짝 보여주신 감독님의 의도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리하시네. 저는 인지 못했어요. 네, 얼굴만 봤나봐. よく気づきます。その見る人によってどのタイミングであかりに、パートナーがいるかっていうのは最後で気づく人もいればあなたのように途中で気づく人もいるっていうなんかどのタイミングで気づい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思ってなくてそうだなだからなんだろう見せたりとか人によってその気づくタイミングは違ってて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僕は思ってなんだろうでもちょっと考えますちょっと今どこまで話していいか分からなくてちょっと考えてたんですけど、実は明確に話していいのか分からない緑があかりが結婚したことをお祝いするシーンがあったんです。編集では入ってないんですけどで僕は映画とか、何かの表現というものは見たそれぞれによってこう捉え方が変わるその余白がある方が好きなんですね。表現されるその創作の時に、できる限り、今申し上げたようにこう人によってそのあかりのパートナーがいるということに気づくタイミングがバラバラの方が、この映画からどのようなことを感じ取るかっていうのが変化して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思いもあってそのシーンはなくしました。 그 우주에 남기고 싶은 말의 그 포스트잇도요. 사실은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뭘 썼는지 글자가 보이게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게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 것이 시네마랄까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배우는 아셨어요? 아카리에게. 예, 몰랐어요. 네, 그래서 2009년 3월 26일 날 우리 보기로 했지.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 탔는데 그 어렸을 때 그 아카리가 그렇게 저기 타카키가 이제 아카리를 만나러 이렇게 갔었던 그 열차가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계속 연착이 돼서 막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막
훨씬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저도 막 눈물이 너무 차올라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그때 그 기억으로 이제 막 뛰어가서 이제 그 눈 내리는 나무 앞에서 딱 그 뒤통수의 그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 나무 이제 이제 달리로 이동하는 카메라. 그래서 기다리겠구나, 아카리가 있겠구나 했는데 없어서 하면서 그 순간 이제 아카리가 육교 위에서였던 것 같아요. 부르니까 남자친구랑 팔짱 끼고 하니까 네, 근데 그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연인이 있었구나 했는데 또 그 전에 그 우주에 관련돼서 또 자기 글씨로 적고 자기 이름을 또 남겼잖아요. 그거를 아카리는 봐서 분명히 이 친구가 여기서 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이제 찾아가지 않았던 건 그 어렸을 때 딱 그 열차에서 헤어질 때 앞으로 다 괜찮을 거야. 넌 좋은 일만 뭐 있을 거야. 그게 그러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 마음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지 않아도 행복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분명히 아카리는 타카키 군을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고작 30살이 된 건데 참 저 친구 참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되게 성숙한 사람들이 이미 30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멜로 영화들은 어떤 시기, 저런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그런 것들을 그 편지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장면들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멜로라는 장르를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이 스페셜 GV를 통해서 조금 용기를 내서 자리에 왔어요. 근데 덕분에 너무 잘 봤다는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섬세하고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은 멜로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았던 씬이 하나 있어서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섬세함을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이 초등학생들은 보통 여자아이가 발육이 좋아서 여자아이가 조금 크고 남자아이가 조금 어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반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10대들의 경우에도 특별히 막 나쁜 일이 있지도 않은데 혼자 불안이 쌓여서 갑자기 울음이 터지거나 이런 걸 너무 섬세하게 연출하셔서 정말 멋지다. 영화가 일본 영화가 이런 면도 있구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화 질문과는 다를 수 있는데 감독님의 취미, 감독님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해야 이렇게 섬세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지 조금 저도 배우고 싶은 욕심나는 기분에서 좋아하시는 거 취미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의 섬세함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관객분의 질문입니다. 僕はなんかこう矛盾っていうのがすごく好きで、こう人っていうのは、例えば僕らが何かの、事件とか、何かの環境とか、その世界と対峙した時に分かりやすく言うと、じゃあ僕とイ・ジェフンさんは今日初めてお会いして、お互いにこの人はこういう人だろう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るこう人物像があ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だけど、そんなに人って一面的ではない、記号的ではないというか、いろんなイ・ジェフンさんがいると思うんですよね。で僕も今ここでお見せしてる自分もいれば、全然違う側面もあるし、自分が思ってもいない自分が突然顔を出す時も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だけ世界とかこう僕ら人間っていうのはすごく多面的で、こうどの角度から見るかによって全然見え方が変わる。なんかそういうこう日本には矛盾という言葉があって、矛とだっていうその全く相反する真逆のものが一緒になってる状態
ていうことを指す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が世界にはたくさんあると思うんですよ。光があれば影があるように A というものがあったら必ずその反対の B が用意されてて、それのどっちとも言えない状態、いい人悪い人って言い切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そういう矛盾っていうものを目の当たりにした時にすごくこう興奮するっていうか嬉しい。だから僕はまだイ・ジェフンさんの今日この感じしか知らないですけど、全然違うイ・ジェフンさんを見た時にすごくさらに興味が湧く、そういうのが好きです。 네, 감독님의 섬세함의 비결은 약간 단정하지 않는 태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감독님이 오시기 전에 이재욱 배우님이 탈주를 보시고 오셨다고 아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보자마자 얼마나 놀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놀라시려면 모범택 시를 보면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 질문에 또 덧붙이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오전에 보고 나서 이제 검색을 했어요. 어떤 감독님이신지. 그래서 보니까 전작을 제가 작년에 극장에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앳 더 벤치가 또 옴니버스로 또 여러 배우들이 한 공간, 그 벤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 되게 다 다채로워요. 그게 감독님이 이렇게 오늘은 초속 5cm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런 세계관을 보여줬는데, 그 영화는 또 다른 또 모순되는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네, 저 뒤쪽에 손을 아주 높이 드신 분께,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짧은 질문 한 가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 그만 떠셔도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작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원작은 시간의 흐름대로 영화가 흘러가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전개를 바꾸신 거라 그 전체 장면을 원래 원작은 초반에 나오는데 후반으로 바꾸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한 문장 다시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원작은 전체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데 그 지금 연출하신 영화는 후반으로 빼셨더라고요.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その時代が行ったり来たりすることで高木という人の変化っていうのをこうより感じやすくなると思うんですよね。子供の時こうだったけど大人になったらこうなってるとか、それを行き交うことでこう時間の流れっていうものが持ってるこうある種の残酷さ、こう時の流れによって人がどのようにこう変化をするかっていうその時間の重みみたいなものをこうより強く描きたいなと思って、あえてこう原作みたいに子供時代、高校時代、大人時代ってなるんじゃなくて、それがこう行ったり来たりするっていうような構成にしました。 네, 감사합니다. 저희 벌써 1시간의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 자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훈 배우님도 북한의 요시키 감독님의 두 편의 작품을 보신 팬이시고, 또 감독님도 이재훈 배우님의 탈주를 보신 팬이시니까는 두 분이 또 같은 영화 작업을 통해서 만나서 다시 한번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빨리 오기를 저희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과 또 모레 GBU와 무대 인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어린 아카리 역을 한 노아 배우님 만나고 싶다면은 또 한번 극장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끝인사 말씀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할 텐데요. 재훈 배우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무대 인사 가고 싶다. 애들이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진짜, 저도 이렇게 또 일본 작품들을 많이 보지만 특히 연기가 이렇게 뛰어났었던 작품이 있었나 최근에 생각해보면 거의 진짜 가장 으뜸으로 사이코 할 정도로 너무 좋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이 작품을 받아들이시고 느끼는 게 배우들의 이 또 연기가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속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확률은
0.0003%? 네네. 0.0003% 맞죠?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확률이잖아요. 처음에 영화가 시작됐을 때 이 타카키 군의 어떤 그 무미건조한 어떤 일상이 저도 평소에 그런 어떤 감정으로 그냥 원래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보면 하루와 그리고 그 일주일 그리고 평생에 남는 그 기억으로 정말 행복하게 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확률로 또 이렇게 오늘 이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요시유키 감독님,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인 감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거에 아마 반박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 이 작품을 보셨다면. 그래서 너무너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정말 많은 작품들을 또 세상에 내놓으셔서 관객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시유키 감독님의 팬으로서 또 계속 작품 지켜보고 또 만약에 뭐 오디션 같은 거 하면 저도 볼지 몰라요. 네, 정말 네 감독님 작품 앞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낭만적인 마지막 인사 말씀 들려주신 재훈 배우님의 활약을 여러분들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도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すべてがこう幸せでこう幸福な状態で入れることってなかなか生きてる以上そう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なんかこう頭の片隅にある悩みとか迷いみたいなものが、そういうものを抱えながらこの作品見た時になんか少しでも皆さんの人生の中でこう心の拠り所というか、なんかこの映画館に来るまでの街の中とこの映画館出た後の街の中っていうのは少しでもこうポジティブな方向になんか見え方が変わるといいなというか思ってます。で本当にこれからも頑張って作品を作ろうと思うのでまた皆さんにご覧いただけるととても嬉しいと思いますし、いつかイジェンさんとも創作を一緒にできるよう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정말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 또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SNS에도 즐거운 소문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같이 박수 치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실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 퇴장은 중간 모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